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우리 오늘 무역영어 국제협약 및 규칙 부분 시작할 차례입니다. 총 CISG 그리고 인코텀즈, UCP, ISBP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험 파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역영어 이제 챕터 1에서 다루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꼭 참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CISG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CISG 공부를 해볼 건데요. CIS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역 계약 파티에서 이미 한 차례 다루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요 무역영어 챕터 2의 CISG에서는 좀 주요한 부분들 체크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조 적용의 기본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어땠나요? 영업소가 서로 상이한 국가 간에 있는 물품 매매 계약이다 라고 해서 어떤 컨트랙트냐 라고 했을 때 sales of goods고 각 당사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in different states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적용이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3항입니다. 1조 3항 Nationality of the Pari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이러한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2조 넘어가 보겠습니다. 협약의 적용 제외입니다. 아무리 sales of contract of goods 라고 해도 이러한 이제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해서 A항 personal, family, household use 이러한 것들 적용되지 않고 두 번째 auction 그리고 세 번째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이런 것들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주식, 지분, 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stock,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그리고 negotiable instruments or money 이런 것들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박 이제 ships, vessels, hovercraft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그리고 전기 이러한 것들은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객관식 보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외되는 것 외에도 어떤 그 계약이 이름은 물품 매매 계약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셀러가 제공을 하는 거를 봤더니 노동이 대부분이라던가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던 것들은 또 제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항에 보시면 to supply a substantial p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물품의 주요 부분을 바이어가 셀러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제외가 됐었죠. 결국에 이건 뭐다? 그냥 단순한 어떤 가공인만 수취하는 어찌 보면 서비스 계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does not apply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s 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협약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CISG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11조 보겠습니다. 11조 계약의 형식이에요. 우리 무역계약은 어떠한 요식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당사자 간의 청약이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need not 필요치 않아요. evidence by writing 어떠한 이제 서면에 의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조 보겠습니다. 청약의 기준이에요. 특정한 자에게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라고 해서 이제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그리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야 되느냐 be bound 이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be bound 나 구속될 거야 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었어야 됐고요. 어떠한 청약이 확정적인 청약이다 라고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goods, quality, and price. 퀄리티가 아니라 퀀터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goods, quantity, price가 있는 경우에 그 청약의 내용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14조 2항에 보시면 이제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에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 한 청약이 될 수 없다. 단지 청약의 그 요인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죠. reaches the authority, reaches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6조 revoke에 대한 얘기죠. 청약의 취소의 통지도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라고 했을 때 reaches, 도달을 해야 돼요. 언제 상대방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이라고 하는 거를 발송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리치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발송이란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before he has dispatched on acceptance라고 해서 dispatches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두세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annot be revoked, 취소할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어떠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stating a fixed time for acceptance,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소 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reasonable, 제가 아마 무역계약할 때 CISG에서 빈칸에 나오면 reasonable이 보기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거 찍으면 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reasonable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reasonable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에 따라 뭘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해서 overly has acted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조 청약의 거절. 어떠한 경우에 그 거절이 rejection이 reaches, 도달을 했을 때에 청약은 어떻게 된다? is terminated, 취소가 된다,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낙의 시기 및 방법입니다. 18조예요. 우리가 무역계약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작위와 침묵은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게 1항에 나와 있죠. 자, silence나 inactivity는 does not, 구성하지 않습니다. 뭐를? 승낙을요. 자, 그리고 2조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 효력이 발생한다. become effective. 언제? reaches the offerer. 그 오퍼러에게 청약이 도달했을 때. 구두의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해서 oral offer는 immediately, 바로 즉시 승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제 행위에 의한 승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행위에 의한 승낙은 그 행위가 행해진 때의 승낙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망입니다. 사망 아래서 이제 네 번째 줄에 이제 영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The acceptance is effective,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The act is performed, 그 행위가 행해진 때에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조 변경된 승낙의 효력입니다. 이 19조도 무역 영업 파티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변경된 승낙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1항에 보시면 contains, 포함을 하고 있대요. additions, 어떠한 이제 변경이라던가 limitation 또는 other modification,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변경된 승낙이라고 하고, 이거는 승낙이 아니라 뭐다? 맨 아랫줄에 나와 있죠. counter offer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항 넘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어떠한 이제 승낙이 이제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변경 사항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면 그건 승낙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항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떤 게 실질적 변경이냐라고 했더니 price, payment, quality, quantity, 그리고 place and time of delivery, 또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그러니까 이제 의무에 대한 것들, 인도에 관한 것들, 수량에 관한 것들, 이제 대금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분쟁 해결,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고, 이것들 외의 내용들이 변경되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변경으로는 보지 않아서 2항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승낙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세 번째 줄에 which do not, 이것은 아니에요. materially altered terms, 이건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 constitutes an acceptance, 승낙을 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승낙 기간의 해석에 있어서 1항은 각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항 보시면 승낙 기간 중에 들어있는 승낙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보름인데 그 안에 뭐 토요일도 들어있고 일요일도 들어있고 어느 쪽 당사자의 국가 이제 공휴일, 국경일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날은 어떻다? Included on calculating the period. 그래서 어떠한 승낙 기간에 계산에 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 기간의 말일이 누구의 청약자의 영업소에서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어. 그럴 땐 하루 더 연장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영업소? at the address of the offeror. 청약자의 영업소다 라고 하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주 지연된 승낙이에요. 늦게 도착한 픽스드 타임이 있는데 늦게 도착하면 그거는 승낙을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승낙을 받은 청약자가 아니야 이거 오케이 할래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통지를 한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orally so informs 또는 dispatch so notice 라고 해서 이 부분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청약은 승낙은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승낙을 보냈다가 그 철회를 승낙한 거 취소 하려고 하면 내가 보낸 승낙과 동시에 도착하거나 그보다 더 빨리 도착을 했어야 됐죠. 도착을 reaches 도달해야 됩니다. 언제? before 또는 at the same time 내가 보낸 승낙 그 전에 승낙이 도착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reaches 도달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조입니다. 본질적 위반의 정의예요. 우리 본질적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fundamental brea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이제 이 계약의 결과로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당히 substantially to deprive 파괴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박탈을 했을 때에는 본질적 위반으로 하겠다. 근데 이 본질적 위반이 구성이 되려면 어떤 이제 갖춰야 되는 요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라고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죠. 위반한 당사자가 어떻게 did not foresee 내가 예상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도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었어야 이제 본질적 위반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한 당사자가 did not foresee 해야 되고 또한 reasonable person 어떤 사람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 이런 사람도 would not have foreseen 위반할 수 없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계약 해제 통지는 무엇이 필요하다? 노티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26조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조예요. 매도인의 의무 요약. 매도인은 뭘 해야 되나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물건을 줘야 되고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방, 매수인이 물건을 찾을 수 있게끔 그 물건에 대한 서류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이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30조 Deliver the goods, hand over 넘겨주세요. 그것과 관련된 any documents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transfer 이전하세요. 뭐를? the property. 자, 소유권을 이제 물품의 in the goods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세요. 라고 30조의 매도인의 의무 요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조 볼게요. 물품의 일치성이에요. 어떤 경우에 물품의 일치성으로 보냐? 계약과 일치해야 돼. 뭐가? quantity, 수량, 그리고 quality, 그리고 description. 그게 물품의 명세가 이제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동일해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용기나 포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물건들이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contract 라고 하는 점 35조 챙겨보시고요. 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를 했는데 그 인도한 물품의 어떤 약간의 또는 일부가 전체가 좀 뭔가 계약과 맞지 않았어요. 이때 매도인은 원래 딜리버리 하기로 한 그 날짜 전 또는 그 날짜 이후에라도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37조에 보시면 before the date
for delivery, 인도 기일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때 어떤 걸 할 수 있냐? 내가 뭐 인도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인도하거나 수량의 결함을 보충하거나 인도된 모든 불일치한 물품을 가름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ny missing part, 그리고 make up any deficiency in the quantity, replacement of any non-conforming good delivered, 또 remedy any lack of conformity 라고 되어 있는 부분 37조 인도 만기 전의 보완권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의 물건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 이야기할 때에는 불사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도 기일이 다 다가오지 않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인도를 하거나 어떤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 기일 전이고요. 그리고 인도 기일 후가 있을 텐데, 인도 만기 후가 있을 텐데, 볼까요? 인도 만기 후는 저 뒤쪽에 있어서 일단은 46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이행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매수인뿐만 아니라 이제 매도인도 서로에게 당신의 의무를 지금 이제 이행을 하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었죠. 일단은 46조 매수인의 이행 청구권을 보시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May require performance에서 나와 있고, 무엇을, 자, 상대방이 한 의무가, 상대방의 어떤 위반이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할 때에는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다른 물건으로 바꿔줘 라고 매도인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46조 2항에 보시면 그 매도인의 어떠한 위반이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본질적 위반일 때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May require, 요청할 수 있어요.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를 할 수 있다. 3항 보시면 그리고 수리에 의한 불일치의 보완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3항에 있는 내용은 본질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와 함께 이제 수리에 의한 불일치의 보완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may require 할 수 있어요. 뭐를 더 셀러에게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뭐를 어떻게 by repair, 수리에 의한 불일치 보완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행 청구권, 매수인의 이행 청구권 안에 결국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위반이면 대체품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수리에 의한 불일치의 보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음 47조에서는 이러한 이행을 위해서 추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만큼의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이어는 어떻게 may fix 할 수 있어요.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추가 기간, 어떻게 reasonable length, 그래서 reasonable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할 수 없지만, 2항입니다. 그 기간 중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떤 구제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불사조가 있었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2항에 나와 있습니다. may not, 할 수 없습니다. during the period,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다른 이제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도 할 수 없지만 뭐는 살아있다? not deprived, 이제 손해배상권은 파괴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조 볼게요. 아까는 인도 기일 전에 어떤 매도인의 보완에 대한 얘기였다면 48조에는 인도 기일 후의 보완이에요. 다만 인도 기일, 약속된 날짜가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배달을 해줄게. 근데 그 날짜가 지났고 이미 배달한 물건의 어떤 수량이 됐든 어떤 성능이 됐든 상세 명세와 좀 계약과 다른 것이 인도가 되었든 뭔가 불일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경우에도 보완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떠한 보완은 당연히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위험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제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even after the day for delivery, 그렇게 계약 이제 날짜가 인도 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remedy at his own expense,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라고 나와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권리 모두 보유한다. 이제 불사조에 대한 당연한 얘기고요. 2항에 보시면 자 매도인이 미안 인도기일은 지났지만 내가 내 불일치를 보완할게 괜찮겠어? 라고 이제 매수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알려줘 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때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어떤 불일치의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2항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매수인이 reasonable time 동안 뭔가 답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더 셀러는 may perform 이행할 수 있어. 인도 기일 후에 어떤 하자에 대한 보완을 may perform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조 보시겠습니다. 매수인의 계약 해지권이에요. 우리 계약 해지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다. 몇몇 어떤 이제 요건들이 갖춰져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거를 무역계약 파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가장 기본은 그 위반이 본질적인 위반일 때, 펀더멘털 브리치일 때에는 무조건 이제 계약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거는 노티스가 또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우리 26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매수인의 계약 해지권 1항의 B 보시겠습니다.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in case of non-delivery,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물품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declare 선언을 했을 때에는 이제 매수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를 했어요. In case where the seller has delivered the goods 해서 이미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다음에 있는 A, B의 A, B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을 한다. 어떠한 권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loses, 상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인도의 지연에 관한 얘기고요. B가 인도 지연 외의 다른 위반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late delivery인 경우에는 reasonable time, 상당한 기간 내에 언제로부터 인도가 늦게라도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reasonable time 내에 계약 해지에 어떤 선언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지권을 상실을 한다라고 하는 게 A에 있는 내용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인도 지연 이외의 모든 이제 위반에 관해서는 밑에 있는 1, 2, 3 으로부터 reasonable time,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떠한 계약을 해지하겠어 라고 하는 노티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매수인이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데 2번에 보시면 추가 기간이 있었고 그 추가 기간 내에 매도인이 이제 어떠한 이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declares 선언을 했어요. 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한 그 뜻을 선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리고 이제 3주에 보시면 스스로 매도인이 스스로 어떤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나 이 기간에 보완을 할게 내 의무를 다 할게 라고 해놓고 그 기간 내에 어떤 이행을 하지 않은데 또는 매수인이 싫어 너 불이행 보완하는 거 나 내 눈 뜨고 못 보겠어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한 때 이러한 때에는 이제 계약 해지권을 매수인은 상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조 대금의 감액이에요. 대금의 감액 역시도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였죠. 이 권리 중 하나인데 어떠한 몇 가지 경우에는 대금 감액권을 요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대금 감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대금을 지불을 했건 안 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대금 감액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50조에 대금 감액권은 대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다라고 해서 whether or not th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라고 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없냐 불이행을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라던가 어떤 그 의무의 부족이라던가 어떤 불이행을 보완했거나 the seller remedies any failure 했거나 다음 페이지 매도인의 어떠한 이행의 승낙을 매수인이 거절을 했을 때 미안 나 이거 좀 내가 실수했는데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경우
네, 그러한 이제 매도인의 요청을 the buyer, 이제 매수인이 refuses, 이제 거절을 했을 때는 대금 감액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the buyer may not reduce the pr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51조 물품 일부의 불일치예요. 물품 일부만을 이제 뭔가 불일치하게 인도를 하거나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어떠한 권리 구제와 관련한 것들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다만 그 일부의 이제 실수라고 할까요? 불일치가 계약 전체의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할 때에는 이제 계약 해제를 매수인은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51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 내용 아까 설명이 이미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52조 뭐 기일 전에 인도 및 초과 수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갖다 주면 좋아하고 좀 더 많이 주면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CISG에서는 기일 전에 물건을 보내면 매수인은 take delivery, 뭔가 인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초과된 부분을 받았다면 그만큼 돈을 지불하세요 라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무역계약부 계약 파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매수인의 의무로 넘어가 볼게요. 매수인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당연히 물건을 샀으니까 돈을 줘야 될 것이고 도착한 물건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Pay the price for the goods, 그리고 take delivery. 이렇게 매수인의 의무 요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 인도의 수령이라고 하는 60페이지예요. 인도 수령의 임무는 단지 물건을 그냥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곳으로 물건을 갖다 놓으세요. 아니면 그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60조 A항에 나와 있죠. In doing X. reasonably by expect of him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taking over the goods 라고 나와 있습니다. 61조부터는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구제 방법은 이제 매수인의 구제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요. 계약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약 해제권 부분 볼게요. 64조고요. 앞에 있는 61조, 62조, 63조도 같이 챙겨보세요.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뛰고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64조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당연히 그 계약 위반이 펀더멘털 브리치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선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B항, 매수인이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대금의 지급 또는 물품의 인도 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떤 추가로 지정된 기간 내에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디클레어를 한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2항에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A, B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할게 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탕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late performance, 뭔가 인도가 아니죠. 의무 이행의 지연에 관한 경우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행의 지연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그 이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기 전입니다. before. 그리고 B, 이행의 지연 외의 모든 위반에 대해서는 그 매수인의 위반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데, 또는 추가기간이 경과하거나 추가기간 내에 나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매수인이 선언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reasonable time 기간 내에 이제 어떤 계약 해제권을 이제 선언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권을 매도인은 상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인한테만 있었던 이제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65조에 있는 물품 명세 확정권입니다. 매수인이 어떤 물품의 명세를 확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확정을 하지 않아. 그래서 매도인이 요청을 한 거예요. 야, 나 도대체 무슨 물건을 보내야 되는 거야? 물건의 어떤 명세를 네가 확정을 해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이 물품 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 이제 영문 협약에도 보시면 make the specification himself, 누가? 바이어가 아닌 셀러가 할 수 있다. 셀러
seller may make the specification himself라고 되어 있는 부분 물품명세 확정권까지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키워드들만 이렇게 찝어드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건너뛴 조항들은 시험 출제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고 있는 거긴 하지만 다 보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항들은 꼭 이제 한글 국문과 옆에 있는 영문을 전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내용이 이해가 돼 있으면 영문 표현 부분들은 이제 뭐 약간 이런 부분 챙겨보시면 돼요.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리저너블, 리치인지 디스패치인지 이런 부분 조금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74조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익의 손실을 포함해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sum equal to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may not exceed, 초과할 수 없어. 뭐를 손실의 결과로서 예상을 했거나 아니면 예상을 했었어야만 하는 손실은 may not exceed, 손해배상액은 그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74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75조 대체거래 시의 손해배상액이에요. 매수인이 대체거래를 했거나 매도인이 대체거래를 했어요. 매수인은 딴 사람한테 샀거나 매도인은 매수인이 뭔가 테이크 딜리버리를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재매각을 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계약대금, 최초의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를 했을 때의 그 차액 더하기 기타의 손해배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조 같은 경우에는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그리고 the price in the substitute transaction, 뭐를 포함해서 기타의 손해배상액을 포함해서. 자, 76조 대체거래가 없었어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대체거래가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라고 했을 때에, 자, 계약대금과 계약해지 시의 시가와의 차액 더하기 기타 손해배상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fixed by contract, 계약대금과 and 그리고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avoidance. 그래서 이제 계약 해제 시의 시가와 계약대금과의 차액 더하기 손해배상액. 자, 시가라고 하면 해서 2항의 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잠시만요. 그냥 다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대체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대체거래가 계약 해제 시 그 금액의 차이였었고요. 그리고 대체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물품을 인수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에는 그냥 단순 시가가 아니라 단순한 시가 대신에 물품 인수 시의 시가를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fter taking over the goods, 이제 물품을 이제 인수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such taking over, 대신에 instead of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avoidance. 자, 77조 넘어가겠습니다. 손해경감 의무예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불사조처럼 가지고 있지만 난 어차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니까 하고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경감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손해경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크게 불어난 손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 must take 의무예요. must take such measures 하면서 쭉 나와 있죠.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이해가
문제가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내용 이해가 돼 있은 후에 영문 부분을 좀 꼼꼼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잘 풀어내시기 위해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로 외우시려고 하기보다는 내용 이해하시고 손으로 몇 번 적어보시거나 여러 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